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5.7, 구미 3.6, 안동 2.4, 포항 6.7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21도까지 올라가는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늦은 밤 한때 비가 내린 뒤 내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 아침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보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생활과 관련이 있는 대표 토종기업으로 대구백화점과 금복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기업의 무차별 지역 공세로 이들 기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각 음식점에 소주를 공급하는 한 주류 도매업체. 얼마 전까지 금복주의 제품만 창고에 가득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시내라든지 그다음 수성구 쪽에서 대학가 주변에서 참이슬이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 금복주가 생산한 소주의 대구 경북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3년 95%를 찍은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 초에는 78%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진로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올해는 롯데까지 지역 소주 시장에 주력하기로 해 금복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찾아주는 제품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접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지역 기업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난 1944년 설립한 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백화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백화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03년 1,881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 2012년에는 1,620억 원으로 10년 동안 14%나 줄었습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의 대구 진출 이후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기 시작해 롯데 35.7%, 현대 27%, 대백 24.3%로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는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에 문을 열면 수성구 주민의 매출 의존도가 큰 대백 프라자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지역 진출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지역 정서에 기댄 마케팅보다 향토기업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을 우선시하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지역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점은 우리 지역민들이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경제와 함께 자라온 향토기업이 대기업의 전방위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중구 도심 한복판 옛 일신학원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 삼덕동 옛 일신학원이 있던 자리. 최근 뷔페 식당을 짓기 위해 사전 토양 조사를 하던 중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민무늬 토기 조각과 도랑의 흔적, 청동기 시대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 발굴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한 달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록으로 보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번에 유물이 발견된 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10년 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청동기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7년간 신천 주변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온 곳은 10곳이 넘습니다. 특히 옛 문헌과 교차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은 사라졌지만 일제시대 초기까지도 시내 중심가를 흘렀던 대구천을 따라 청동기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과거에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달구벌을 꽃피웠던 청동기 문화. 지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반발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저녁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28살 권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차타워에서 시설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 대구시 중구 동덕로의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 시설 교체 작업을 하던 53살 김모 씨가 아래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하 3층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나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기계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50여 제곱미터와 기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독도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된 대형 불발탄 3개를 오늘부터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 14명이 투입돼 폭탄을 안전해역으로 옮긴 뒤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기간 울릉도 독도 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울릉 특수순환구조대가 발견한 이 폭탄은 60여 년 전 미 공군이 폭격 훈련 중 투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